본 게 보통지방자치단체, 일반지방자치단체라면 이제부터 볼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죠. 반대로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경우에만 존재하고요. 그 지역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면 교통, 교육이면 교육 이런 식으로 특정 사무만을 수행을 해요.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조직이나 기능이 특수하고 단일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데 여러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고. 자,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왜 만드느냐? 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화살 표시. 자, 정책적 견지에서 특정 목적이나 특수사무의 수행을 위해. 자, 여기다 줄 특수사무단체라 그래요. 특수사무단체. 정책적 견지에서 특정 사무만을 예를 들어 뭐 상하수도 관리라든지 또는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에 광역 행정 방식에 의한 행정사무의 공동처리. 자, 광역사무단체 줄.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나누면요. 특수사무단체하고 광역행정을 하기 위한 광역사무단체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이 자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이유야. 자,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자,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외우세요.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뭘 말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래서 그냥 외우셔야 돼.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3번에 보시면 3번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 명칭에서 끊어봐요.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끊고, 지방자치단체 끊고 조합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화살 표시하세요. 말이 좀. 그럼 여러분, 자,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누가 만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거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야. 자,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좀 중요한데,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요, 자,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상 159조에 근거해요. 159조에 근거하는데, 자,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보세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에 끊으세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누가 만들어요? 아니, 지금 정확하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지. 자, 왜 만듭니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에 끊으세요. 이게 목적이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위에다 이렇게 끄집어 올린 다음에 광역행정 이렇게 하세요. 광역행정. 광역행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서울도, 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수도권이라고 그러잖아. 수도권.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사실상 생활권이에요. 이렇게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확대된 단위, 바로 뭐예요? 광역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로컬이 있어요. 로컬. 로컬 위에 뭐 있습니까? 내셔널이 있는 거지. 응? 내셔널은 전국을 단위로 하죠? 로컬은 지역을 단위로 하죠?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이건 로컬이야.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광역이지. 이걸 이제 영어로 리저널이라 그래요. 리저널. 수도권 또는 뭐 부산, 경남권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미안해요.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인데, 자, 왜 만든다고요? 지방자치 조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절차를 또 기억하셔야 돼. 규약 동그라미. 규약을 정해야 되고, 자,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 의결을 거쳐야 돼. 의결 동그라미. 그런 다음에 뭐도 받아야 되냐면 행안부 장관 승인도 받아야 돼. 승인 동그라미. 여러분들, 우리 잠깐만요. 이 우리 아까 지방자치는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가의 법 질서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가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독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기초가 있고, 광역이 있고, 위에 국가가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 어디예요? 행안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감독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의 사무들 있죠. 예를 들어 식품위생사무를 지방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식품위생사무는 원래 누구의 사무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사무거든. 그래서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그 특정 사무와 관련해서 감독을 해요. 뭐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감독권을 갖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감독권을 갖는데, 이 감독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행안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은요 광역을 감독을 해요. 광역을. 그리고 기초는요 행안부 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있죠.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역할을 대행해가지고 기초를 감독해요. 이게 감독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은 일반적인 사항들이죠. 그래서 만약 여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라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자치구다. 그러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규약 동그라미 하시고, 지방의회 의결 동그라미 하시고, 승인 동그라미 하시고. 절차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법인이에요. 공법인이야. 여러분들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죠. 특별지방자치단체니까 법인격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공법인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159조에서 왜 만든다 그랬죠? 예를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조합인데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이잖아요. 그럼 교통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어땠냐면 서울의 교통요금체계 따로, 경기도 교통요금체계 따로, 인천 교통요금체계 따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살기는 경기도 살아요. 회사는 서울에 있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인천, 경기도 교통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수도권 교통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승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인천에서 탔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제가 전에 부산 강의 가다가 본 건데 그런 조합도 있더라고. 우리나라 지금 경전철이라고 알아요? 경전철. 그러니까 전철인데 지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2칸, 3칸 정도 되는, 지금 의정부시 경전철 뭐 망하고 막 이렇게 파산났다고 하는데, 경전철의 거의 모범적인 시초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부산 김해 경전철인데, 여러분들 부산이 있고, 김해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김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죠? 여기 이제 연결하는, 그래서 부산 사상에서 김해시청까지 이렇게 가는 경전철인데, 이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전철 운행과 관련해서 부산 김해 경전철 조합 뭐 이런 게 이제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도 봤더니 여기 이제 요쯤에 부산 끝자락에 김해공항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김포공항은 김포시에 있는 거 아니죠? 말이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이 김포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구역상 어디에 있어요? 서울 강서구에 있어요. 김해공항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김해공항이라 가지고 김해시에 있는 줄 알았더니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더라고. 그래서 요 끝자락에 있는데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BGL이더라고. BGL. 그래서 부산 김해 라이트 경전철이니까 라이트 뭐가 되나? 뭐 하여간 자 다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왜 만든다고요? 네 글자로 광역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방자치법 159조 파트가 뭐냐 하면 큰 주제가 광역행정이라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광역행정을 하는 방식은 조합도 있고요. 또 기억해야 될 게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다시 우리나라에서 광역행정을 하는 대표적인 방식 2가지, 조합이 있고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행정협의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하고 김해시가 광역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그냥 기구를 만드는 거야. 기구. 협의회니까 그냥 기구지, 기구. 그럼 조합은 법인격이 있죠. 협의회는 법인격 자체가 없죠. 그러면 둘을 비교하면 어떤 게 보다 강력한 광역행정의 방식이 돼요? 조합이 되는 거지. 조합이. 이건 뒤에서 또 한번 광역행정할 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잠깐 보시면 여러분, 자, 보통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은 누구죠? 주민이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구성원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특별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에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주민이 구성원이 아니에요. 지방자치 조합의 구성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누구의 조합이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에요. 뭐 이런 차이점.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주민이 구성원이 아니라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7번으로 가세요. 동그라미 7번. 다 보지 마시고 제가 체크하는 것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이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체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가 어디 눈에 보입니까? 공법상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 공법인인데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 하지만 뭐는 있어요?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의회는 있죠. 이거를 기관이라 그래요. 기관. 법인의 기관. 다시. 법인은 법상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입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권리와 의무가 기속되도록 실제 행동을 하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의결기관, 지방의회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결정하는 기관이 의결기관이고 지방의회, 그 결정된 사항을 뭐하는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서울시장이에요. 단체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공법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이 있어야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의결기관이 조합회의입니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줄 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이 바로 뭐예요? 조합장이에요. 조합은. 그리고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결기관은 지방의회고 집행기관은 단체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조합회의하고 조합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이렇게 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요, 어떤 효과를 갖냐 하면, 자, 그 조합의 근거가 되는 규약 있죠. 규약에서 정한 사무는요, 이제 부산시나 김해시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김해 경량전철 조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로
수행을 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봤어요. 자, 576페이지.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기본적으로 몇 개의 계층이라고 그랬죠? 광역과 기초. 2층제라고 그랬죠? 2층제. 이거를 중층제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국가와의 관계에서 광역이 없고 기초만 존재하게 되면 이거는 뭐야? 단층제가 되는 거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장점만 보시면 돼. 단점은 뭐 엇갈리게 보면 되니까. 먼저 단층제.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시가 있고 서울특별시, 서울시 안에 강남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죠. 이렇게 기초. 그리고 이제 서울시 위에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광역, 기초 이렇게 이제 2층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단층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광역이 없다는 얘기일까? 기초가 없다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러면 본래적인 의미의 자치단체는 기초야 광역이야? 기초예요. 기초. 다시 1차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에요. 기초예요. 기초예요. 기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초가 본래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야. 오히려 광역자치단체는요, 일종의 이제 국가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인위적으로 설정한 이런 의미가 좀 강해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부터 팔도 뭐 이런 게 뭐 도가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여러분들 경상남도가요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경상남도가 제가 한번 전에 부산 수업하다가 쉬는 날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저기 하동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남해 쪽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2시간 반인가 하더라고. 부산에서 출발해요. 부산이 끝이고 하동은 경상남도 끝이거든요. 거기 이제 학교 간 학생이, 전에 이제 제 수업 듣고 학교 간 학생이 하동군에 배치가 되는데 한번 오시라고 뭐 회를 한 접시 대접하겠다고 갔더니 무슨 해도 제본커녕 바쁘다고. 벚꽃 구경만 하고 왔는데 경상남도 그렇게 넓어. 그게 하나의 생활권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본래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러면 단층제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광역이 없는 거지. 서울시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단층제의 장점 봅시다. 여러분, 단층제를 했을 때 장점은요, 중층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게 장점이야. 그럼 중층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 봅시다. 요 강남구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 강남구의 사무에 대해서, 자, 강남구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죠? 강남구도 관여하죠? 누구도 관여해요? 서울시도 관여해요. 이런 이중행정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자, 강남구라고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서울시도 감독하고 국가도 감독하는, 물론 이제 아까 이렇게 정리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도 감독을 한다는 얘기죠. 이중감독의 문제. 근데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장점 1번, 중층제가 초래하는 이중행정, 이중감독으로 인한 행정의 지연과 낭비를 방지한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강남구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중층제에서 강남구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이거 강남구 책임이야, 서울시 책임이야? 뭐하지? 근데 서울시가 없으면 누구 책임인 게 분명해요? 강남구 책임인 게 분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개별성을 존중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중층제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존재하겠죠? 광역행정이? 그러면 서울시는요, 서울 전체의 광역행정을 자꾸 강조를 해요. 서울시는 광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서울시 내에서 강남구에
서초구의 개별성이 개별성이 좀 억압될 가능성이 높잖아. 반대로 서울시가 없다 그러면 강남구는 강남구대로 독고다이. 죄송해요. 서초구는 서초구 나름대로 개별성 이런 걸 이제 추구할 수 있죠. 여러분 되게 이제 그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서울에 보면 강남 3구라 그러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쪽은 좀 부자 동네, 진짜 부자 동네야. 아파트가 뭐 20억, 30억 하는데 20평, 30평짜리 아파트가 2, 30억이라 했고 저 그런 동네 어떻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좀 보수적이거든. 그래갖고 이제 되게 이제 그 한나라당 쪽 출신 그쪽 구청장들은 이렇게 당선이 돼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쪽은. 그래갖고 지금 저 강남구 쪽에서 그 옛날에 영동대로 개발 사업을 하고, 그 이제 지금 한전 부지가 있던 데인데, 한전이 이제 지방으로 가면서 그 부지를 팔았어요. 현대 자동차한테. 그리고 현대 자동차 거기다가 막 롯데 같은 15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동, 그 코엑스 쪽, 그쪽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 관할구역은 강남구 관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거기 개발해서 나온 이득은 강남구에 써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자꾸 거기서 나온 이득 갖고 서울시 전체 행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 신현이라고 강남구청장이 전 그 한나라당 출신인데, 그 사람이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선거 시절에 막 그래갖고 지금 감옥에 갔던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언밸런스가 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니,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개발 사업해가지고 나온 이득을 어디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강남구에 쓰면 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그게 아니라 서울 전체의 어떤 균형화된 측면,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뭐 강북개발이든 이런 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강남구청장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체크하세요. 단층제의 장점. 중앙정부와 주민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자,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보세요. 강남구에 주민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중층제를 하게 되면, 강남구 거쳐야 되고, 또 누구 거쳐야 돼? 서울시 거친 다음에 중앙정부 가야 되죠? 근데 지금 만약에 단층제를 하게 되면, 거쳐야 되는 층 하나 자체가 뭐예요? 사라지니까. 당연한 내용이지. 자, 이번엔 중층제 봅시다. 중층제 보시면, 자, 장점,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광역사무의 원활한 수행. 이게 하여튼 최대 장점이야. 지금 보세요. 만약에 서울시가 없으면 강남구와 서초구를 아우르는 광역적인 문제가 나타났어. 그럼 이거 하려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뭐 지방자치 조합을 만들거나 행정협의회를 해야 되잖아요. 결성해야 되죠? 근데 중층제를 하게 되면 누가 처리하면 돼요? 광역적인 문제는? 서울시가 처리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체크하세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으로, 자, 세 번째 줄, 국가의 감독 기능이 유지되면서도 국가의 강력한 간섭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보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까 국가는, 중앙정부는 누구만 감독해요? 광역을 감독하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국가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기초를 감독하는데, 근데 만약 광역이 없으면 국가가 다이렉트로 어때요? 기초자치단체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광역이 감독하면요, 광역은 국가의 역할을 대행해서 감독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강력한 간섭을 중간에서 좀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뭐 참고로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이렇게 해놨는데, 대개 보면 어때요? 거의 단층제야, 중층제예요? 중층제지, 중층제.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나라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래서 영토가 크고 인구수가 많으면 당연히 중층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토도 좁고, 인구수도 뭐 그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 1억 막 이러죠? 일본도 1억 막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포커스는요, 강남구, 서초구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단층제로 가려고 해요, 단층제로. 근데 이 단층제라는 게
기초 수준에서 다 광역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광역은 또 너무 넓고 기초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를요 4등분하는 거야. 서울 자체가 지나치게 또 넓잖아.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내에다가 26개의 자치구를 또 인위적으로 핵정해놓으면 이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울 4등분론. 한강이 흐르죠? 남북으로 일단 나뉘죠? 그 다음에 동서로 딱 쪼개면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학자들의 주장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개편의 주된 방향은 대도시 자치구는 없애자예요. 이게 지금 득보다 실이 너무 크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 제가 은평구에 공무원들 직장교육 행정학 이런 공무원이 되면 1년에 40시간 이상인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훈련 점수에 들어가. 그래갖고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출강을 갔는데 한 공무원이 늦게 왔더라고. 은평구 의회에 이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왜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지방의회 의원들이 왜냐면 그 은평구에 뉴타운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은평구가 이제 옛날 지역인데 길이 좁아요, 도로가. 근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인구가 집중이 된 거지.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무학제국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이 주된 통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추궁하더라는 거야. 은평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얘기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개편의 방향은 대도시의 자치구는 없애버리자, 차라리.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통으로 운영하기엔 또 너무 넓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서울시 4등분론. 그리고 이제 또 뭐 저런 거 있죠? 경상남도 없애는 거예요. 경상남도 없애고 그 지역 부산 경남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아까 통합창원시, 그래서 또 나머지 묻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가 그냥 기초가 돼버리는 이런 형식으로. 자, 참고해서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자, 지방자치단체.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보통은 다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죠. 자, 이번에 볼 거는 577페이지. 구역 얘기예요. 구역에다가 메모해 두시고.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방자치 구성요소 할 때 첫 번째 썼던 게 국가 내 일정한 구역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인 어떤 영역이 존재해야 지방자치를 할 수가 있죠. 서울이라는 구역.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역은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인데요. 그럼 이제 구역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택으로 그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설정할 때 적용돼야 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밀스포우의 기준만 기억하세요. 밀스포우. 자, 밀스포우라는 학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을 설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공적 자주. 공적 자주. 자, 공은 뭐예요? 아까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생활권. 공동 생활권을 단위로 구역을 나눠야지. 근데 여러분 예전에 보면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생활권이라는 게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그러면 산이 있고 이렇게 또 뭐가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산과 강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뭐야? 구역이 형성이 돼. 산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계곡을 따라서 강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쪽 구역 사람들이 있고 이쪽 구역 사람들이 있고 이쪽 구역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동생활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형성된 공동생활권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경상남도 잠깐 얘기했는데 참 보면 거기가 그렇더라고. 경상남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이 부산이고 끝자락이 이쪽이 이제 하동인데요. 뭐 산청도 있고, 여기가 무슨 자락이에요? 무슨 산이 있어? 몰라? 한국지리 지리산 줄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지리산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경상남도고 왼쪽은 전라남도. 그래서
그래서 지리산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제 남해바다가 되는 거죠. 야래가. 이 강이 뭘까요? 섬진강. 그래서 이 섬진강을 기준으로 왼쪽이 하동군이고 이 반대쪽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하동이고 이쪽이 구례군인가 그래요. 이쪽은 전라도야. 그 있잖아.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계속해? 섬진강 하계장터. 그래갖고 이 하동과 이 하계장터가 있잖아요. 조영남의 노래. 그리고 이 섬진강은 유일하게 4대강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얘는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 그래서 섬진강에 유용한 제척부인가 있잖아. 이 요만한 조개. 엄청 시원하죠. 술 먹은 다음에 숙취로. 그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쪽은 백제고 이쪽은 뭐예요? 신라.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딱 생활권 자체가 나눠져 있었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공동사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뭐예요? 적정 서비스 단위. 여러분, 아까 제가 했어요. 자, 인구 규모에 따른 최저 평균 비용을 가져오는 최적의 인구 규모가 있죠? 그래서 최저 평균 비용 생산을 가져오는 적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맞춰가지고 하라는 거죠. 이게 적정 서비스 단위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은 스스로 뭐 해야 돼? 자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단위를 기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너무 넓어서도 안 되고, 너무 좁아서도 문제가 있고. 자, 요 5가지는 좀 외우시고, 4가지 외우시고, 앞 글자 따서 공적 자주. 자, 넘기시면 578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구역이 설정이 되는데요. 설정이 되는데, 구역이 딱 고정, 픽스드 돼 있다기보다는 구역이 뭐예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그에 따라서 뭘 해줘야 돼요? 구역 개편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는, 자, 구역 개편의 유형에는 동그라미 1번 패치 분합 형광펜, 동그라미 2번에 경계 변경 형광펜. 자, 여러분, 패치 분합은 이런 겁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게 폐야. 기존에 있던 걸 없애는 거예요. 폐. 그 다음에 치는, 새로 만드는 게 치야, 설치. 그 다음에 분은 하나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합은 둘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이다 그러면 패치 분합을 특히 말하는데, 그럼 패치 분합은 4가지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변동이 유발되죠? 법인격 변동이. 자, 이 뜻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계 변경은요, 자, 법인격 변동은 없고, 예를 들어 A지방자치단체하고 B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바꾸는 거야. 과거에는 여기 뭐 강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 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경계를 바꾸는, 이런 걸 이제 경계 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양가로 2번이에요. 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보세요. 자, 형광펜 들고,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야. 지방자치단체 줄. 형광펜으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대상이 뭐예요? 자치구 아닌 구 읍면동까지의 줄. 얘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일단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 명칭 구역 변경 동그라미 하시고, 패치 분합 따로 동그라미. 자,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바꾸거나 구역을 바꾸거나 패치 분합을 하려면, 자, 반드시 2번째 줄 뭐가 제정이 돼야 돼요? 2글자 법률. 법률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바꾸거나 구역을 바꾸거나 패치 분합을 하려면 뭐가 제정이 돼야 돼? 법률. 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관할구역 경계 변경, 요런 거. 아까 강으로 하던 경계를 산으로 바꾸는. 이건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죠. 패치 분할, 법인격 변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계 변경만,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뭐로 한다? 대통령령. 꼭 기억하세요. 쉽게 말해서, 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구역 변경, 패치 분합은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지만, 뭐만? 관할구역 경계 변경만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면 바뀌어요. 경계 변경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누구 얘기예요? 자치구안인구 읍면동 행정단위죠. 행정단위. 자, 여기서 패치 분합 물결로 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명칭구역 변경 물결로 줄 해두시고, 자, 얘네는요, 여러분, 행정단위들은 그 행정단위가 소속된 뭐가 존재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뭐로 합니까? 조례. 둘 다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해요, 조례로. 그래서 명칭구역, 자, 패치분합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패치분합은 여기서 법인격이 변동하는 건 아니죠? 왜? 여기는 법인격의 여지가 없지. 무슨 그냥 행정단위인데 무슨 법인격이야. 근데 패치분합은 그나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고요. 자, 명칭구역 변경은 조례로 그냥 바꾸고 시도지사에게 뭐만 하면 돼? 보고만 하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례입니다. 여기는 법률이 아니에요. 여기 좀 중요해. 형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있죠. 서울에 요즘에 보면 동 이름 많이 바꿔요. 동.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관악구 밑에 이제 신림동, 봉천동 이런 동이 있는데, 그래서 지하철역도 서울대 입구역 다음이 봉천역이에요. 이 봉천이 이게 되게 멋진 말이거든요. 떠받든다 이가 뭐를, 하늘을. 그런 동네야. 근데 이 봉천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과거 서울 산동네 전형적인 동네예요. 그래서 산동네 이미지가 엄청나요. 근데 지금 한 10년 전에 이 산동네를 싹 밀고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고층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과거에 산동네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름을 바꿨어. 뭐로 바꿨냐면 신사동이 됐어. 신사동. 그래서 서울에 신사동이 되게 많아. 강남구에도 있고, 저기 은평구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렇게 동 이름 바꾸려면 뭐만 제정이 되면 된다? 관악구에 조례만 제정이 되면 돼요. 그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구역까지 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부터 볼게.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권리와 의무가 기속되도록 행동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아까 이미 했어요. 기관에는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집행기관인 단체장, 기관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순서대로 주민, 또 자치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급적이면 그거 다 끝내도록 합시다. 4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